단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아버지로 유명한 손웅정님의 에세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자녀를 키웠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부모님 밑에 아들이라면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뒤에 김연아의 엄마가 있었듯이 손흥민 선수 뒤에는 손웅정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시고 삶의 철학을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손흥민을 좋아해서 책을 읽다 저는 손웅정님의 팬이 되어 책을 덮었습니다. 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찾고 읽고 있는 것이다. 손웅정님, 손흥민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하고 싶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하는 선수가 되기를 가장 원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손흥민의 팬이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식을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축구 선수를 하시다가 아킬레스건이 끊겨서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게 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일용직 노동도 하셨고 방과 후 체육 코치도 하셨고 헬스 트레이너도 하셨고 너무 힘드셨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두 아이의 아버지다,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꿋꿋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셨고, 손흥민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 없었던 게 그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러자 하고 흔쾌히 대답할 수 없었다. 의민아,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그동안 내 맘대로 했던 공놀이와는 아주 딴판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쉽게 물릴 수 없다는 다짐을 미리 받아두고, 의민아 축구 무지하게 힘들어. 너 그래도 할래? 응, 할래 라는 말을 가지고 너무 기쁘게 삶을 사셨더라고요. 제가 서문을 읽고 한참 울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때 제 두 아들이 나섰습니다. 축구 가르쳐 주세요. 축구를 공놀이로만 생각하던 녀석들에게 먼저 보험처럼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축구 말도 못하게 힘들어. 정말로. 그래도 할래? 아이들의 대답은 좋아요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었지만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자.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서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울컥했었거든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말에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 힘듦이 다 꾹꾹 눌려져 있는 말 같더라고요. 프로 선수를 하셨고 운동선수로 다쳐서 그만두었던 손은정님이 손흥민을 키울 때 자신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가 싫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축구 프로 선수가 돼서 축구 선수로 힘들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들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가난한 강원도 농부 아들로 쌀 5말을 들고 축구를 시작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쪽 같으시고 연습벌레로 할 수 있는 것은 연습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몸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란 문틈 사이로 흰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 책을 읽고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맨 처음에 정한 지도 철학이었다. 손흥민이 맨 처음에 유명해졌을 때 혜성이 나타났다,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었나 봐요. 손흥정님은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본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쪽 발을 자유롭게 쓰시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오른발 선수잖아요. 보통 오른발 자기가 편한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편한 오른쪽 발에 압정을 꽂았다 하더라고요. 압정을 꽂고 공을 빵 차면 그 압정이 찔려가지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발로 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슈팅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도 연습도 연습. 내가 행복하면 됐다.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다.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로 키우셨더라고요. 매 순간 행복하면 돼.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상 다른 것을 주문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첫 골을 넣고 그 이후에 하셨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마라. 흥민이가 대중에 노출되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 정말 나에게 찾아온 감정은 잠깐의 기쁨과 길고 긴 두려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고생했다 한마디를 해주고 들뜬 마음을 다독여준 다음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셨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셨답니다. 흥민이가 망각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하는 그날 본인은 손흥민 선수가 그 순간을 잊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흥분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공을 했다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그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집은 상을 받아오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계속 칭찬을 해주고 오는 사람한테 자랑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집에는
무엇 하나 기념으로 붙여놓거나 내어놓은 것이 없다. 나의 선수 시절의 사진과 같은 것도 없고 뭐 신문 인터뷰, 유니폼 이런 게 싹 필기 처분되고 없다는 거죠.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건 이미 과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잠시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내내 머물렀다. 외부에서 칭찬하고 언론에서 무언가를 가능성을 언급할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선수들은 그것에 취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도 조심조심 강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0년 넘게 그렇게 쌓아왔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3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이 책을 읽고는 정말 충격이었었는데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해보니 대단하신 거더라고요.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 그것이 곧 안주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하라.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세계 정상에 올랐을 그 즐거움에 취하지 마라는 거죠.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마라. 매 순간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골을 넣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뚝뚝하고 이게 정말 손웅정님의 삶을 다금질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실패란 없다. 실패했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일에 실패란 없다. 오직 경험만 있을 뿐이다.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고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민이를 보면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씩 나아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축구를 하는 것은 재미있게 행복하게 훈련할 때 재미있게 경기할 때 욕심 없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 축구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신뢰와 격려로 멀리서 지켜봐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믿으며 응원해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다. 똑같이 손흥민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살고 계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며 라고 하면서 1일 3성의 이야기로 글을 마치시더라고요. 그 운동과 책 읽기와 청소 이런 3가지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살고 계신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랄이 썩어 싹을 틔우듯 그런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자란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송운정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드림이었습니다.